내 밑에 있던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하고 회사를 차린다면 어떨까요?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하고 회사를 차렸다? 이거 사장이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지옥 같은 일,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들고 와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케이스는 실제로 제가 1년 반 전에 알게 된 한 사업가 분이십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매출 10억, 순수익 약 5억 정도를 달성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서 순수익이 높다는 점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혼자 일하시다가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혼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총 5명의 직원을 불과 1년 사이에 고용하셨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부럽네요. 1년 만에 5명이라니. 근데 사장이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 철렁한 지옥 같은 일이 1년 만에 생겼습니다. 이 직원 5명이 한날 한시에 단체로 퇴사해버리셨어요. 이 대표님은 왜 그랬나 깊게 들여다볼 정신도 없었어요. 일단은 당장 나가야 될 제품들, 배송 나가야 될 것들, 뭐 CS들 이런 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해왔던 가닥이 있던지라 패닉은 왔어도 어쨌든 홀로 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2차로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직원들끼리 똑같은 사원분의 똑같은 아이템을 그대로 베껴서 동종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와, 솔직히 그 대표님 얼마나 멘탈이 나갔겠어요. 믿던 직원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사업을 키웠던 직원들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친 거잖아요.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아유, 뭐 지들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까내리면서 위안을 삼으셨는데, 직원들끼리 차린 회사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기존 회사만큼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물론 뭐 기존 회사보다도 매출이 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대표님이 거기서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아, 이 직원들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는 그냥 내 부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차린 회사가 나만큼이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것도 불과 3개월 만에. 심지어 이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베껴서 만든 거라는 게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일을 지속하시기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잠깐 일도 멈추셨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3자인 제가 봐도 직원들이 만든 회사가 더 잘했어요. 뭐 상세 페이지랄지 아니면 뭐 고객을 타겟하는 거랄지 아니면 기획이랄지 뭐 페인 포인트를 잡는 거랄지 아니면 CS랄지 아니면 브랜딩이랄지 모든 측면에서 직원들이 만든 회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직원 관리 전문가의 시선에서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단체 퇴사했을까? 두 번째, 왜 직원들이 새로 만든 회사가 더 잘할까? 우리가 이걸 알면 단체 퇴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더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분석해 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퇴사했을까? 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컸어요. 왜 이 직원들이 사장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단체 퇴사했을까? 가장 먼저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직원들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직원들이 불만을 여러 번 제기를 했었대요. 본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가져가는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그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존재 가치를 좀 과대평가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네는 나 아니면 이런 일 못해. 이렇게 오만함에 빠져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 내가 매출이 얼마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들까지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직원과 대표님 간의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표님께서는 사업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직원들로만 굴리려고 하고 본인은 그냥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좋은 차 사고 이런 식으로 시간 자체를 사업에 투자를 별로 안 하시게 된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존중받지도 못하고 회사의 비전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대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가 깨지고 반감이 생기니까 여기서 퇴사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왜 이 퇴사한 직원들끼리 차린 회사가 더 잘 될까? 사실 사장이 완전히 맛이 가면서부터는 회사가 직원들과 사장의 대결 구도가 됐어요. 아, 돈 좀 더 주세요. 좀 더 합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직원들과 이게 너네 합당한 월급이야. 라고 말하는 사장, 대표님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표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가려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어차피 한 만큼 주지도 않는데 이거 적당히 대충 일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직원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한 팀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새로 만든 회사는 달랐어요. 이 하나의 대표라는 적을 둔 사람들이라 그런지 직원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대결 구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회사와 이전 그 대표 회사, 경쟁사, 이렇게 양강 구도로 대결 구도가 머릿속에 잡히게 된 거죠. 직원들끼리 협력해서 악덕 대표를 이기고 시장 점유율, 매출을 더 늘려야 본인들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직원들의 능력이 그 대표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확실히 그 대표는 잘 된 이유가 있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치가 모자란 직원들이 모여서 잘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 팀으로 뭉쳐서 경쟁사를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뭐냐?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언제나 사장, 대표는 직원들과 한 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한테 뭘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대표님은 내가 직원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 단순히 돈만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에게 성장의 기회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혹은 그들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선배의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뭘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한 명의 대장군과 5명의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가장 원하는 건 뭐겠어요? 전쟁을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나누자. 이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대장군이랑 병사랑 뭐 네가 잘했네, 네가 문제네 이렇게 칼 겨누고 싸우고 반란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하겠죠. 전쟁에서 지면 뭐 대장군은 목이 날아갈 거고 병사들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업으로 따지면 사장은 망하고 직원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취준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직원들한테 잘 심어주고 원팀으로 만드는 능력이 대표, 리더라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대표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요, 인간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직원들을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다면 제가 제 블로그에 글 하나 남겨드릴게요. 댓글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리더십, 직원 관리에 있어서 도움될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